안녕하십니까. 설지은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지난번에 수술 후 2개월째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6개월이 되어서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눈 밑에 그 하안검 성형을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다시 목 밑에 수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래 여기 어머니께서는 이 목 밑에 이렇게 선천적인 모습 같은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게 많이 좀 심했고, 그리고 이거를 목을 본인의 그 환자의 말씀으로는 주름이다 또는 약간 튀어나온 것이다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성형외과 개인 병원을 찾아보니까 이 목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가 저희 병원의 유튜브를 보고 특히 수술 후에 환자들께서 목의 주름이라든가 목의 닭배슬처럼 늘어진 그런 그 주름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턱선의 변화가 굉장히 갸름하게 변한 것을 보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2개월째는 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은 6개월이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분께서는 이마 거상 쪽은 하지 않고 이쪽 아래 볼과 그 다음에 목만 하셨는데 제가 수술 전날 수술의 과정을 전체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무섭다고 생각하셔서 이마 쪽은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볼하고 목 이쪽을 중심으로 수술을 원하셔서 제가 같이 하는 것이 이 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상 효과도 더 크고 좋다. 그렇지만 무섭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그냥 볼하고 이 목만 주로 해드리겠다라고 하여 수술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머니께서는 이 목에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얘기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원래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는 목과 볼과 이마 여기를 전체적으로 거상하기를 추천했는데 제가 수술하기 전날 수술 과정을 전체를 보여드렸어요. 이마를 자르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조금 놀라셔가지고 수술하는 날 아침에 이 이마 쪽은 전체는 빼고 이 볼과 이 목만 해달라고 하셔서 아쉽지만 볼과 목만을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왜 수술을 할 때는 이마도 같이 해주면 좋느냐. 여기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서는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처진 걸로만 보는 거죠. 처진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내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아가씨 때는 얼굴이 갸름하고 좁빛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이 넓어졌다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살이 찌거나 아니면 살이 처진 거예요. 그러면은 살이 처지면 원래는 이 귓볼에서 앞턱까지가 이렇게 갸름해요. 이렇게 다 누구나 갸름합니다. 이렇게 갸름한데 이제 살이 찌거나 살이 처져 내려오면 이쪽에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과 이쪽이 거리가 넓어진 거예요. 이쪽과 이쪽의 이 거리가 넓어지거든요. 좌우 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좁히덕에 좁아졌던 것이 이게 넓어지니까 얼굴이 평면적으로 더 되니까 얼굴이 커졌다. 넙대대졌다. 그래서 나도 너처럼 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처럼 아가씨 때는 얼굴도 작고 갸름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넓어지고 커져 보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넓어지고 커진 것이 다 이렇게 처져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아가씨들에서 넓어지고 커진 거는 볼에 살이 찌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이 처졌을 때 얼굴이 처진다는 거는 뭐 특별히 볼에서 더 많이 처지고 이마에서 적게 처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로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다만 밑에 부위니까 이쪽이 와서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처지고 여기서도 처지는데 여기 와서 몰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주머니처럼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세깅처럼 볼륨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볼륨감이 결국은 수술 받으시고 나서 여기가 저희한테 이렇게 거상을 하고 나면 이 턱선이 갸름해져요. 그리고 옆모습의 턱선이 좀 이쪽이가 그 볼살이 턱하고 이렇게 붙어가면서 턱선이 불분명했던 턱선도 갸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해드리기를 바래요. 해주시게 수술 받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얼굴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 이 처져 내려온 것을 최대한 당겨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처져 내려온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냐, 여기 이마에는 주름이 없지만 이 이마가 처지면 결국은 눈두덩이가 두툼해진다든가 아니면은 쌍꺼풀이 속쌍꺼풀이 되거나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마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이가 눈 쪽으로가 밀려 몰리니까 마치 볼살이 몰리는 곳이 이 아래 턱선이듯이 몰리니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는 쫙 올라가서 이런 턱선도 갸름해지고 약간의 뭐 V라인처럼 갸름해지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밀려갖고 이쪽 눈이 있는데도 약간 푸둥푸둥하고 눈썹도 내려앉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 후 2, 3주만 돼도 3주만 돼도 얼굴은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좋은데 이마가 밑으로 짓눌려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아니면은 이 이마는 이제 나중에 해야겠다 한다면 항상 거상의 효과가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쉬운 이유가 여기 이 이마에서도 이렇게 확 당기면 이 거상 부위도 같이 당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상 수술을 하니까 또 당겨가는 거예요. 거상 수술로 당겨가고 이마에서 당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중에 거상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마 거상도 안면 거상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그런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같이 추천을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상을 할 때 부분적으로 뭐 목만 한다, 볼만 한다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그런 설명을 듣게 되면 또는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게 되면 좀 믿음지 않아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은 결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자가 그러면은 수술 효과가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남길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물론 이제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지만 하여튼 미리서 상담 내용은 제가 이제까지 쭉 경험으로 이렇게 지켜본 것들이기 때문에 알려는 드려야 된다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넓어 보이고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에서 지금 여기가 꺼져 있는 듯이 보이고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런데 이따 근접 촬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 턱선이 갸름해지고 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목에서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는 푹 꺼져 있죠. 마치 찔린 흉터자국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선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세로주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주름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 전부 다 이렇게 밀려 내려온 살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술이 지금 6개월째거든요. 물론 이제 이 수술 전후는 지금은 한 장씩 해드리지만 나중에는 수술 전후를 이렇게 한 장을 비울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서 봤을 때도 좀 더 가까이서 이 목에서, 그 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쪽도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플룩 튀어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희미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약간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 즉 말해서 턱선이 귓볼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게 처지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턱선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다.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드린 그런 설명과 똑같아요. 이런 세로 주름, 그 다음에 얘가 푹 꺼지듯이 이렇게 흉터 같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얘가 깊어 보이는 주름, 그 다음에 이 턱선이 좀 덜 불분명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고 수술 후에 변화 6개월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턱선만 분명해도 이 목하고 턱선만 분명해도 거상 효과가 뚜렷한 변화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것을 참고로 수술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촬영으로 본 완전 측면 모습이에요. 완전히 측면도 보다가 보니 대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죠? 예, 이거는 늘어져서 나타난 닭벼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비정상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제가 전체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거를 했던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 변화를 보시면서 이런 턱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턱선에서 변화, 이런 턱선의 변화는 결국 위로 쭉 당겨지니까 이런 데가 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지금 수술 6개월째예요. 이 사진은 뒤에서 한번 한 장 같은 뷰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수술 이제 그 전과 후 이런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박리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두 줄이 있는데 여기가 쇄골이에요. 그래서 박리를 여기 지금 뒤통수 있는 데서부터 여기 지금 쇄골 라인에서 한 1cm 떨어진 곳까지 박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도 양옆에 측면까지, 여기에서는 뭐 입술골에서 한 1cm 떨어진 곳까지. 다만 여기 이마 부위는 안 했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위로 당기고,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스마스, 그 다음에 목 근육 이런 것은 당연히 했죠. 그래서 이 스마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지금 안면 거상에서 하는 스마스 범위는 여기 옆광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턱선 바로 위까지가 스마스예요. 그리고 이 턱선 바로 위에서부터 여기 저기 아래 쇄골 라인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기까지가 활경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경근들이 이렇게 스마스, 볼에 있는 스마스와 목에 있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뗄 때는 한 판으로서 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 판으로서 떼주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속 안에 있는 스마스 이거를 쭉 당겨 올렸어요. 그래서 당겨 올리니까 요만큼 여분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잘라내고 이 부분을 옆광대 골막에다 쫙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늘어진 근육도 옆으로 당겨서 이렇게 딱 잘라낸 다음에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볼과 여기 목이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목에서 그렇게 튀어나오거나 깊은 골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는 스마스와 목 근육을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볼만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목까지 해주는 게 좋고요. 또 목과 여기 볼만 이렇게 올린 것보다는 이마 쪽에서 또 당겨줘야 이 부분도 또 당겨지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이마에서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 안면거상에서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이 볼에서도 거상 효과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마 거상이 볼의 거상, 즉 안면 거상에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준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이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중력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다 보면 귀가 많이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는 귓볼이 이쪽에가 있었던 것을 이쪽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 딱 자른 다음에 여기다 귓볼을 빼고 이렇게 늘어진 살들은 다 또 잘라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마무리, 마지막 이렇게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딱 해놓고 나면 모든 이제 수술 과정이 끝나는 건데, 아무래도 수술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여기 안에 있는 스마스를 방해하는 진행 과정, 목에서 진행 과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라내는 스마스가 얼마만큼 자로 재져서 떨어져 나가고, 목의 근육이 얼마만큼 잘라져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수술 과정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사진도 찍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 스마스가 어떻고 목이 어떻고 이런 얘기 설명은 한들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면서면 이해도 쉽고, 아, 저게 스마스구나, 저게 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런 자료를 핸드폰의 메시지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결국은 수술한 의사와 다이렉트, 직접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가능해요. 뭐 굳이 불필요한 경우에 꼭 의사를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에 문자라든가 현재 상태를 사진도 찍어서 의사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를 직접 수술했던 의사하고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걸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한번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수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데 굳이 실장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내용의 객관성 있는 증빙 자료임과 동시에 수술한 의사와 수술 이후에도 직접 설명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이걸 이제 두 장 보기를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목에서 변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목에서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턱선에서 변화 이런 것들도 훨씬 슬림해 보이고요. 여기서도 변화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거상을 하게 되면은 이 가장 거상이 잘 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 지금 콧볼 아래 이쪽으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의사마다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상에 대해 목에 이 수술받을 환자분께서 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목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분께서는 이마 쪽은 하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볼과 그 다음에
목만 하셨지만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같이 마치 이렇게 도배지를 쭉 펴면은 저기 벽과 천장에 맞부딪히는 곳에서 여분을 잘라줘야 되는 전체 벽면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중간에서 멈추거나 그냥 위에서는 남아있는 거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 결국은 벽지가 위에서는 결이 생겨서 붙거나 아니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붙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결국 수술이라는 것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올바른 수술이 되겠다 아니면은 올바른 효과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